How about one more miracle? The lob for Wiggins! He did it! The Heat win it! 마이애미 히트가 농구를 바꾸고 있습니다. 천재 명장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 이제껏 NBA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오펜스를 선보이며 농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공격일까요? NBA에서 공격의 중심은 스크린입니다. 온볼이든 오프볼이든 대부분의 공격은 스크린에서 시작해서 스크린으로 끝나죠. 수비 역시 스크린을 어떻게 수비할 것인가가 가장 큰 전술 포인트고요. 그런데 이번 시즌 마이애미가 스크린으로 만든 경기당 득점은 고작 9.2점. 이 부분 리그 1위는 24.6점이고 리그 평균은 17.1점으로 그야말로 마이애미는 압도적으로 스크린을 쓰지 않는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마이애미의 페이스는 지금 누구보다 빠르다는 것이죠. 네, 마이애미는 이 스크린 없는 농구로 NBA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크린 기록이 NBA에서 완전히 처음 나온 기록은 아닙니다. 바로 직전 시즌이었던 24-25 시즌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바로 테일러 젠킨스 감독 체제의 윌링 오펜스입니다. 윌링 오펜스에는 아주 명확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모든 선수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오른쪽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선수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즉 공의 방향에 따라 팀 전체가 회전하면서 스페이싱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이 장면을 볼까요? 멤피스 선수 모두가 한쪽에 몰려있어 최악의 스페이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스가 오른쪽에서 돌파하자 멤피스의 모든 선수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순식간에 코트 밸런스를 맞춰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클라크가 왼쪽에서 돌파하자 베인이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죠. 스티븐스는 코너에서 반대편 코너로 이동하며 시계 방향의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돌파하는 선수가 방향을 결정하면 나머지 팀원들은 돌파 루트를 확인하고 재빨리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베인이 왼쪽으로 돌파하자 코너에 있던 잭슨이 반응해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다마가 공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파할 듯한 잽스텝을 보여주자 잭슨은 다시 순간적으로 골 밑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죠. 그러나 결국 알다마가 왼쪽으로 돌파하자 잭슨은 원래 하려던 베이스라인 컷을 그대로 이어가고 동시에 베인과 웰스도 같은 시기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결국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멤피스의 윌링 오펜스의 특징은 한 명의 공격을 밀어주는, 즉 슈퍼스타들이 노는 판을 깔아주는 원래 NBA식의 스타일보다 모든 팀원들의 돌파, 슛, 플레이메이킹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기반한 1대1 공격이라는 점입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로 유명한 스폴스트라가 이런 시스템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얼마 전 젠킨스 감독의 경질이 발표되자 마이애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이애미가 전화를 건 곳은 젠킨스가 아니라 노아 라로시 코치. 이 윌링 오펜스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대학 시절부터 실전 적용해온 인물입니다. 윌링 오펜스는 분명 혁신적이었지만 멤피스의 슈퍼 에이스 자 모란트는 피켓롤 공격에 최적화된 가드였기 때문에 이 윌링 시스템과는 잘 맞지 않았죠. 하지만 마이애미는 정반대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떠난 현재 마이애미 로스터는 한 명의 슈퍼스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선수들의 유기적인 오프볼 무브와 컷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라인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이애미 히트의 로스터 구성과 철학에 가장 잘 맞는 오펜스가 바로 윌링 오펜스였던 것입니다. 뱀 아데바요와 노먼 파웰은 마이애미 오펜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And we initiate it either by cut, by dribbling out somebody, but we're just looking for constant action. Whenever the ball is moving, body's moving. We can start it like this. So we'll dribble up. You just cut through. So it doesn't really matter who's in what spot, really. It doesn't matter. Yeah. I dribble him through. I cut. He could swing it to Blake. Blake could back cu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right now. Whichever way you drive, we're going to move. Yep. So we're going to move this way. You go that way. And we're just going to keep moving. Yep. This guy, he gets to the middle and cuts out. I'm just cutting back out. After you pass, you're going to go right back into the sit and see. Because a lot of times, we don't like double driving. Because it just brings bodies in the paint. So once you pass it out to me, I'm either going to swing at the norm, I'm swinging at the dirt, and then he'll make the deciding factor. 아데바요의 말처럼 마이애미의 공격은 약속된 플레이 없이 스크린이나 핸드오프도 거의 없이 정말 흐르는 듯한 모션 오펜스로 전개됩니다. 이 공격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5명 모두가 계속 공격에 관여하고 코트 어디서든 득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왜 이 오펜스가 현대 농구에서 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최근 NBA 수비 트렌드인 갭 디펜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갭 디펜스는 상대 돌파를 막기 위해 원카운트, 그러니까 한 번의 패스 위치 정도에 떨어진 수비수가 미리 돌파 라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수비 방식입니다. NBA 모든 팀들이 사용하지만 작년에 OKC가 특히 잘했던 바로 그 수비죠.
그런데 이번 시즌 마이애미는 이 갭 디펜스를 정통으로 카운터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보시죠. 짧은 순간에 많은 게 일어나니까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스미스가 하메즈에게 패스하자마자 덩크 스팟에 있던 웨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메즈가 크로스오버 이후 왼쪽으로 드라이브하니 웨어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아데바요가 말한 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팀 전체 회전입니다. 하메즈는 킥아웃, 스미스 3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선수는 웨어뿐만이 아닙니다. 하메즈가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자 스미스도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라멜로가 갭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고 스페이싱을 만들어주는 약속된 움직임. 여기까지 모든 NBA 찐들한테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여기서 진짜 킬포인트는 코너에 있는 요비치입니다. 하메즈의 왼쪽 돌파에 맞춰서 요비치도 시계 방향으로 베이스라인을 타고 돕니다. 원래대로라면 수비 로테이션은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요비치의 수비수가 스미스를 클로즈아웃하고 스미스의 수비수가 요비치로 로테이션을 돌며 슈터에게 빠르게 클로즈아웃을 나가는 거죠. 이 로테이션을 엑스아웃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비치가 베이스라인으로 빠져버리니 약속된 로테이션이 안 됐고 스미스에게 완벽한 오픈 3점 찬스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마이애미 히트의 오펜스, 즉 스크린과 핸드오프 없이 높은 BQ와 스페이싱의 이해도를 통해 오픈 3점을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 오펜스에는 또 하나 핵심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탑에서 공을 잡았을 때 보이는 슬롯컷입니다. 슬롯컷은 슬롯이라 불리는 45도 위치에서 골밑으로 들어가는 컷인데요. 이 슬롯컷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원카운트, 투카운트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카운트는 공을 기준으로 한 번의 패스거리 위치, 투카운트는 공 기준 두 번의 패스거리 위치를 뜻합니다. 갭 디펜스 할 때 원카운트 수비수는 공이 자기 매치업으로 오면 바로 클로즈아웃 가능한 거리에 서 있습니다. 반면 투카운트 수비수는 헬프를 준비하기 위해 골밑으로 좀 더 깊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때 원카운트 위치의 선수가 슬롯컷을 하게 되면 투카운트에 있던 수비수가 순식간에 원카운트 수비수가 됩니다. 즉 골밑 깊숙한 곳에서 헬프를 생각하고 있다가 급하게 외곽으로 클로즈아웃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공격수는 그 늦은 클로즈아웃 타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슬롯컷의 효과죠. 공이 하메즈에게 들어가자마자 위긴스가 슬롯컷. 이때 수비 위치를 보면 라르소는 투카운트이고 브런슨은 아예 페인트 쪽으로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긴스의 슬롯컷으로 브런슨은 순식간에 원카운트 수비가 되어버리고 결국 급하게 클로즈아웃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르소는 그 타이밍을 바로 공략해서 파울을 만들어냅니다. 폰테키오가 공을 잡자마자 스미스의 슬롯컷, 투카운트에 있던 하메즈는 바툼의 늦은 클로즈아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결과는 웨어의 3점. 이런 식으로 BQ가 높은 감독 아래에서 BQ가 높은 선수들이 모이면 스크린이나 핸드오프 하나 없이도 수비의 헬프, 로테이션, 갭 디펜스를 계속 흔들면서 공격을 영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모든 공간에서 득점할 수 있다는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커리어 내내 3점 슛을 거의 던지지 않았던 아데바요는 이번 시즌 경기당 5.6개의 3점 시도에 37.5%라는 성공률을 자랑하며 팀 농구에 도움을 주고 있죠. 대스크린의 시대에서 오히려 스크린을 포기하는 역발상으로 NBA를 뒤흔들고 있는 마이애미. 스포일스트라 감독은 다시 한번 농구라는 종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농구대학의 장석환이었습니다.